자, 얘들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미적 I반 지난 시간까지 해서 총 3번의 수업 동안 첫 단원 수열의 극한, 두 번째 급수까지 다뤘거든. 그 단원이 약간 맛배기야, 얘들아.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선 한 번도 미분이나 적분을 한 적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극한만 다뤘기 때문에 이제 이번 단원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미분이랑 적분을 할 건데,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수투와 미적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수투라는 과목도요, 어차피 미분이랑 적분을 하는 과목이었어, 그치? 그 다음에 미적분 또한 미분이랑 적분을 하는 과목인데, 이때 다뤘던 함수가 다항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y가 x세제곱 더하기 2x였다 라고 하면 걔를 미분한 도함수는 3x제곱 더하기 2였다. 이런 친구에 대한 미분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미적분에 오게 되면 다루는 함수가 다항함수만 아니라 초월함수를 다룰 건데, 이 초월함수에는 무엇이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지수로그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 같은 친구들이 이제 등장을 할 거야. 이런 함수들도 다 미분과 적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 인트로로서 오늘은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에 대해서 극한을 먼저 좀 다뤄보고 그 다음 미분까지 다루는데, 그 미분하는 거는 사실은 수업 계획상 다음 시간에 미분을 하고요. 오늘은 극한까지만 먼저 다뤄요. 그래서 얘에 대한 극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우리가 무리수 E라는 친구를 다룰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파생되는 자연로그 ln이라는 친구를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칠판에 판서를 쫙 할게요. 그게 뭐냐면 기본기를 한번 정리하는 거야. 쌤이 지수함수라는 친구를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를 할게요. 자, 이 반에서는요, 나랑 같이 공통 수업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랑 공통 수업을 하는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지수함수는 수1에서 등장했던 거고, 너희가 수원 과정을 많이 까먹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너희들 중에서 지금 미적분 수업만 듣는 친구들은 없잖아. 공통 수업 다 듣고 있잖아. 근데 공통에서 아직 지수함수 아마 진도 못 나갔죠. 그래서 내가 좀 앞서가긴 할 건데,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기억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 수업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 진도가 살짝 안 맞더라도. 자, 지수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 A를 밑으로 했을 때 밑이 0보다 큰 상태이면서 1은 아닐 때, 그때 y는 a의 x제곱이다 라고 나오면 이 지수 자리에 정의역이 들어가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했어. 그래서 밑은 왜 0보다 커야 되냐면은, 이 x라는 친구가, 잘 들어, x라는 친구의 모든 실수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수 수업을 한 친구들은 그 지수가 유리수 이상 범위까지 확장될 때 무조건 밑이 0보다 큰 상태여야 된다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a가 0보다 커야 되고요. a가 1이 아닌 이유는 a가 1이 되면 x의 모든 값이 들어오더라도 항상 1이 될 테니까 지수함수로서의 가치를 갖지 않겠지. 그래서 a가 0이 아니면서, 0보다 크면서 1이 아니기 때문에 범위가 다음과 같이 1보다 클 때와 0에서 1 사이일 때로 구분지어서 우리가 지수함수를 다루게 되는데, 그 그래프를 쌤이랑 지금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자. 잘 봐봐. 만약에 내가 y는 a의 x제곱이라는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a가 만약에 1보다 큰 상태라고 하면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지죠. 쭉 x축이 있고요, 쭉 y축이 있어. 지수함수는 언제나 x자리에 0이 들어가면 그 값이 1이 나오는 0,1을 정점으로 하는, 지나는 점으로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0,1이 있는 상태로 a가 1보다 크다면 이렇게 통과해서 그려지는 증가하는 증가함수가 될 거야. 이게 a가 1보다 클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a가 0에서 1 사이의 범위일 때는 x축이 있고 또 y축이 있을 때 똑같이 0,1을 지나지만 얘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런 감소함수의 형태를 띠게 되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x축이 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되는 게 맞죠. 점점 근접하지만 결코 닿지 않는 선, 그치? 그러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극한의 성질을 뽑아낼 수 있는데, 잘 봐봐. 리미트
x를 한없이 무한대로 가깝게 보냈을 때 이때 a의 x제곱, a는 1보다 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x값이 한없이 커졌을 때 그때 y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계속해서 커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가게 돼? 양의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하게 되죠. 그치? 그 다음 리미트 x가 한없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없이 작아질 때 그때는 x값이 한없이 작아질 때 그때 y값은 점근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테니까 결국에는 이 ax제곱이 0에 수렴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 세 번째로 리미트 x가 어떤 특정 실수값 m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m이라는 실수에 가까워진다. 그럼 봐봐.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는 모든 실수를 정의역으로 하고 어디서도 끊겨져 있지 않은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m이 있었더라면 m으로 향할 때 좌극한이나 m으로 향할 때 우극한이나 실제로 m이 들어갔을 때 여기 함수값이나 일치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걸 우리가 연속함수라고 하잖아. 따라서 x가 한없이 m으로 가까워질 때 ax제곱이 가까워지는 곳은 결국에는 a의 m제곱이라는 함수값으로 수렴하지 않을까. 그래서 특정 실수로 가까워질 때는 그때의 함수값,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할 때는 0, 그 다음에 무한대로 향할 때는 무한대로 발산. 이게 일단 첫 번째 지수함수 모양의 특징일 거야. 극한적 특징이죠. 자, 그러면 a가 만약에 0에서 1 사이라고 한다면 그냥 조금의 리버스만 이루어질 건데 뭐냐면 무한대로 갈 때 한없이 x값이 커지면 이때는 한없이 점근선에 근접하면서 0에 가까워질 거니까 이때는 0이 수렴하는 수렴값이고요. 두 번째로 리미트 x가 한없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즉 작아지면 x가 그때의 ax제곱은 한없이 x가 작아지면 y값은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쵸? 세 번째로 리미트 x가 한없이 m에 가까워질 때 그때 감소하는 함수일지라도 어차피 연속 함수니까 a의 m제곱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 지금 쌤이 정리해 드린 게 일단 지수함수의 밑이 1보다 클 때와 0에서 1 사이일 때 그래프 개형 보여드렸고 그때 무한대로 보낼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때 특정 실수로 보낼 때 과연 어디에 수렴하거나 수렴하거나 발산하는지를 쌤이 써드린 거고 0에서 1 사이일 때도 마찬가지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실수로 보냈을 때 발산하고 수렴하는 것들을 정리해 드린 거고 약간의 반대죠 지금 상황은. 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나 해드렸어요. 이게 지수함수에서의 극한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두 번째로 쌤이 로그 함수도 좀 다뤄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자, 로그 함수는 뭐냐면 로그의 밑이 이번에도 0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 1은 아닐 때 그때 로그의 진수 자리에 정의역이 오는 함수 즉 y는 로그 a의 밑이 a고 이 진수 자리에 x가 땅 하고 등장하게 되면 얘가 로그 함수죠. 이때 특징은 뭐냐면 로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 밑조건과 진수 조건이 있는데 밑조건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가 밑조건이고요. 진수 조건은 0보다 크다가 진수 조건이니까 아까 지수함수는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었다면 로그 함수는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되게 되지. 그래서 그래프를 실제로 그렸을 때 또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a가 이렇게 1보다 큰 상태가 있을 거고 a가 0에서 1 사이인 경우가 있을 텐데 그래프를 똑같이 그려보면 이번엔 이렇게 x축 그 다음 이렇게 y축을 보면 로그 함수는 무조건 x값이 1이 들어가게 되면 로그 a의 1은 항상 0이니까 여기는 1,0을 지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a가 1보다 크면 항상 값이 더 커질수록 증가하는 함수가 나오면서 자 이렇게 로그 함수가 생겨버리지. 정의역이 언제나 0보다 크기 때문에 y축이 점근선이 됩니다. 이 왼쪽으로 절대 못 넘어가요.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0에서 1 사이라고 하면 똑같이 x축이 이렇게 그려지고 y축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1,0을 지나는 건 당연한 얘기고 다만 얘는 감소하는 감소함수의 형태가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판단하면 될 거야. 이때도 점근선은 y축이라고 볼 수 있고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x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이때도 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뭘 따질 거냐면 로그 함수의 극한을 따져보는 거야. 얘들아 잘 들어봐. 처음에
리미트 x가 한없이 무한대에 가까워질 때 a가 1보다 큰 상태였을 때 로그 a의 x는 어디에 수렴할 수밖에 없냐? 수렴을 안 하겠죠. 봐봐. 여긴 점근선, 상한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점점 더 작게 증가하긴 하지만, 둔화되긴 하지만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거고, x값이 커지면. 따라서 무한히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오른쪽으로 한없이 가면 y값도 결국은 한없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시겠죠. 두 번째 것이 좀 재밌는 특징인데요. 리미트 해놓고 얘는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왜? 정의역은 0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없이 작아지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는 뭘 따지냐면 x가 한없이 0에 다가가는 걸 따지는데 0의 왼쪽에서는 다가올 수 없어요. 여기 그래프가 안 그려지기 때문에 무조건 0의 오른쪽에서 0으로 다가오는 우극한만 따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x의 값이 한없이 0의 오른쪽에서 0으로 가까워진다고 하면, 그치? 왼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y값은 계속해서 점근선에 닿지 않고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로그 a의 x는 한없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작아지지 않을까. 이해되니? x를 아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어요. 왜? 그래프가 끊임없이 이어져 있을 거니까 계속 왼쪽으로 보내도 상관이 없어. 하지만 지금 로그 함수는 0보다 큰 곳에서 일단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보낼 수가 없죠. 그러면 아무리 왼쪽으로 보내봤자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보낼 수밖에 없고,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워지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0 우극한을 쓰되, 그때 로그 함수는 계속 작아지기만 하고 결코 닿지 않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계속 작아지는 거지.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리미트 x를 한없이 어떤 실수 m으로 보낼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m이란 친구는 무조건적으로 0보다 큰 어떤 실수여야 되겠지. m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 되면 마이너스 3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0보다 큰 어떤 실수에 대해서 보내게 되면 로그 함수는 여전히 연속 함수니까 주어진 정의역 범위 내에선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 여기 만약에 이렇게 m이 있다고 치면, 아니면 여기 이렇게 m이 있다고 치면 m으로 향할 때 좌극한이나 m으로 향할 때 우극한이나 실제로 m일 때의 함수값이나 일치할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로그 a의 m이 되겠죠. 로그 a의 m이라는 실수에 수렴하게 되겠지. 그리고 그때 m은 진수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그걸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치? 다음으로 a가 0에서 1 사이일 때 로그 함수는 과연 어디에 그러면 수렴하고 발산할 것이냐 보면,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 눈치 다 챘죠.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가. 그때 로그 a의 x야. a가 0에서 1 사이 범위라면 x가 한없이 커지게 되면 그때의 함수값은, 극한값은 한없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내려갈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리미트 x가 한없이 이번에도 0에 가까워지는데 우극한으로 가까워질 때 a가 0에서 1 사이 범위 내에 있다면 계속해서 0 우극한으로 가게 되면 계속해서 닿지 않고 커질 거니까 결국 양의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하게 되겠지. 또 반대죠, 둘이.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한없이 m으로 가는데 이번에도 m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때 로그 a의 x는 이번에도 그때의 함수값인 로그 a의 m으로 이렇게 수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적인 것들을 그냥 적어봤습니다. 오늘 수업의 그냥 인트로예요. 인트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수함수는 밑의 범위에 따라서 증가하는 증가함수가 나오거나 감소하는 감소함수가 나오는데, 증가함수일 때는 x가 무한대로 보내졌을 때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고, 특정 실수로 가면 그때의 함수값을 수렴한다. 0에서 1 사이라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한없이 0에 가까워지면서 0으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한없이 커지면서 양의 무한대 발산, 그리고 특정 실수로 가면 그때의 함수값을 수렴한다. 로그 함수는 생김새 자체가 0보다 큰 쪽에서만 정의가 돼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증가함수일 때는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 0의 우극한으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특정 실수로 보내면, 근데 그 실수는 0보다 큰 실수만 가능하겠죠? 그때는 함수값을 수렴한다. 반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칠판 한 판을 정리한다고 했으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와 싸발 대단하다, 많은 걸 배웠다 이렇게 생각할 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다 아는 것들을 그려놓고 그것을 다만 극한으로 한번 정리해드린 것 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특별할 거는 전혀 없어요. 책의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게. 앞에 띄워놨고 여러분들 책도 프린트해서 드렸는데요. 자, 지수함수 a의 x제곱의 극한을 보면 a가 1보다 크다면 무한대분했을 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분했을 때 0. a가 0에서 1 사이면 무한대분했을 때 0, 마이너스 무한대분했을 때는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리고 지수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므로 임의의 실수 r에 대해서 r로 보내면 그냥 그때의 함수값인 a의 r제곱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밑에 설명의 그림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또 한 번 증명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려울 것은 전혀 없고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밑에 개념 확인 1번 문제가 있는데, 자, 3분의 1의 x제곱이야. 함수가 그려졌겠죠? 근데 x를 2로 보내. 그럼 어차피 실제로 x가 2가 들어갔을 때의 함수값이랑 같을 거니까 그냥 극한을 조사하시라고 하면 저 극한이 수렴하는 값은 3분의 1의 제곱, 즉 9분의 1이 되겠죠. 너무나 간단한 거고요. 그 다음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2분의 루트 5의 x제곱이라고 나왔는데, 잘 보시면 여기다 쓸게. 2분의 루트 5의 x제곱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루트 5가 2보다 크기 때문에, 그치? 이 전체는 1보다 큰 상태죠. 분자가 분모보다 크니까. 즉 밑이 1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러면 무한대로 보냈을 땐 당연히 양의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자, 세 번째 5분의 2의 x제곱입니다. 근데 이 5분의 1이라는 친구는 1보다 작잖아요.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질 거고, x를 한없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한없이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얘 또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심플하죠? 여기까지는 쌤이 뭐 대단하게 한 것도 없고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갔을 때 이제 로그 함수도 또 등장을 해요. a가 1보다 크면 로그 a의 x는 한없이 이렇게 0으로 보냈을 때, 0의 우극한으로 보냈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없이 작아지고요. 무한대로 보내면 한없이 무한대로 커집니다. 근데 반대로 a가 0에서 1 사이면 0의 우극한 보냈을 때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고, 무한대로 보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없이 작아진다. 그리고 특정 실수 r로 보내면, 근데 거기서 뭐라 돼 있냐면 모든 양의 실수에서 연속이므로 임의의 양의 실수 r에 대해서라 그랬어. 그러니까 r이 음수거나 0인 건 불가능하고요. 양의 실수일 경우에는 그때의 함수값인 로그 a의 r에 수렴하게 된다. 그 밑에 또 그래프 나와 있고요. 밑에 문제 한번 보면, 자, 로그 2의 x라는 함수를 x를 4로 보냈어. 그러면 4가 양수니까 그때의 함수값에 수렴을 할 거고, 로그 2의 4는 2니까 정답이 2가 되겠지. So simple. 그 다음 로그 3의 x라는 친구는 3이 1보다 크므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x를 0의 우극한으로 한없이 가깝게 보냈을 때는 한없이 작아지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 발산하게 되겠지. 다음으로 로그 3분의 1의 x승은, x승이 아니라 로그 3분의 1의 x는 밑이 1보다 작은 상태니까 그래프 생김새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근데 얘를 어디로 보내니까 양의 무한대로 보내니까 얘 또한 계속해서 작아지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설명을 왜 이렇게 빨리 했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할 거야. 뒤에 설명할 게 더 많은데 여기까지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 쌤이 뭐 자세하게 설명하고 뭐 할 게 없었어. 자, 여기까지는 교양 삼아서 들으셨다고 치고, 이제 우리가 쌤이 오늘 수업 계획에서 미분을 뺀 이유는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극한을 다루고 미분을 바로 다룰 수도 있는데 쌤이 일부러 미분을 다음 시간으로 빼놨거든. 그 이유는 여기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를 똑바로 하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 고생할 거니까 지금부터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 자,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 교양이라면 지금부터 들을 내용은 너희들이 몰랐던 것을 새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집중을 좀 잘해야 될 거야.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좀 재밌게 이제 얘기를 좀 풀어나가면요,
한때 인터넷상에서 이 무리수 2라는 친구가 한번 그냥 밈이 된 적이 있었죠. 무리수 2. 이제 무리수 2가 언제 밈이 됐었냐면 좀 오래된 밈이긴 한데 그런 거 있었어. 경상도 사람들 사투리.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자, 이거, 그 다음에 이거를 읽을 때 사실 서울말로 하면 다 2의 2승이에요. 그렇지 않니? 근데 이제 한때 인터넷에서 경상도 사람들은 숫자 2랑 알파벳 2를 좀 다르게 읽어. 얘는 2고요, 얘는 2야. 그래서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서울 사람들이랑 부산 사람들은 다르네 라는 일단 인터넷에 약간 유머가 있었는데 그때 등장하는 2가 바로 여기 무리수 2야. 얘네들은 문과생들은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절대 배울 일이 없는 애야. 우리는 이과이고 미적분 선택자니까 이제 2라는 친구를 처음으로 다루게 되는데, 그럼 이제 쌤이 무리수 2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쌤이 미적분 K반한테는 오늘 이제 동영상 링크를 하나 보냈거든? 그게 뭐냐면 무리수 2의 탄생설화 유튜브 영상인데 되게 재밌어요. 실제로 오늘 우리 수업 끝나면 쌤이 우리 반 단톡에도 올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얘를 고등수학 과정에서는 왜 탄생했는지와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배우지 않습니다. 쌤이 지금부터 설명은 드릴 건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답답함이 남아있을 거야. 그래서 미리 경고를 좀 드리는데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할게.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우는 수학에서 무리수에 이름이 붙은 건 딱 2개 배웁니다. 딱 2개 배워요. 예를 들어 볼게. 무리수가요, 내가 만약에 2.793841593 해서 쭉 이어지잖아? 그럼 이게 무리수죠. 무리수야. 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결코 분수로 나타낼 수 없고, 무리수라는 말의 뜻은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라는 뜻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무리수고요. 또 루트 3 같은 친구들 무리수죠. 얘 무리수예요. 하지만 얘는 이름은 없죠. 그냥 루트 3이죠. 얘도 이름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지난 18년 동안의 수학을 배우면서 이름 있는 무리수를 한번 배운 적이 있지 않니? 걔가 누구야? 파이죠. 파이 배웠죠. 얘들아, 유일하게 우리가 배웠던 무리수 파이가 있어요. 파이. 이 파이는 이름을 갖고 있는 친구야. 얘는 왜 이름이 정해졌냐면 원주율이기 때문에, 즉 원의 둘레와 원의 반지름 사이의 비율이 항상 3.141592 땡땡땡땡의 비율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얘를 원주율로서 그냥 파이라고 배워. 왜냐? 얘를 매번 다 써서 계산할 수 없으니까 그냥 파이로 생각해 놓고 계산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얘는 원주율로서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무리수 파이를 배운다면, 무리수 1은요, 얘는 대략 2.71 땡땡땡땡에 가까워지는 그런 어떤 무리수입니다. 쭉 이어질 거예요. 근데 얘를 왜 배우느냐? 얘의 탄생 설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중세시대에 사람들이 이자율을 계산할 때, 상업하는 상인들이 이자율을 계산할 때, 이제 여러분들 원리학기 배울 때 단리 배웠고 복리 배웠죠. 그래서 복리로 이자 계산하고 단리로 이자 계산하고 그게 이자가 무한히 이어지고, 얘를 따질 때 이 무리수 2라는 애가 탄생을 했어. 그러면 그 1은 과연 무엇이냐? 1은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1은 1 플러스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친구에 무한대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제곱을 우리는 2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자, 잘 봐봐. 내가 얘를 왜 한글로 썼냐면 얘는 숫자 0이 아니야. 쌤, 0이 그 0 아니에요? 맞는데 그냥 1 더하기 0이었으면 내가 얘를 쓸 필요가 없지. 그냥 1이라고 쓰면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말하는 0은요, 숫자 0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자, 얘들아 잘 생각해봐.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이 0에 도착했다는 뜻이니? 그건 아니죠. 0으로 수렴하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0은 아니잖아, 그 값이. 그러니까 그 상태가 더해지고
거기에 무한대승이 되면 그때 걔를 한없이 어딘가의 숫자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걔를 우리가 2라고 부른다야. 그럼 쌤이 대표적인 예시 하나만 보여줄게. 잘 봐봐. 봐봐. 1에다가 내가 만약에 0에 우극한을 더했어. 그 다음 얘를 유한대번 곱했어. 유한번 곱했어요. 그럼 얘들아 봐봐. 0의 우극한이라는 얘기는 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미세하게 0보다는 큰 값이죠. 맞아? 0으로 다가가고 있지만 0은 아니잖아. 그럼 0보다 계속 0으로 가고 있긴 한데 여전히 0보다는 좀 크잖아. 그러면 얘는 1보다는 조금 큰 애. 맞죠? 1 더하기 0보다 좀 큰 애니까 1보다 조금 큰 애죠. 1보다 조금 큰 애를 곱하고 해서 횟수를 정해놓고 만약에 내가 100만 번 곱했어. 그러면 1보다 조금 크지만 계속 1로 작아지고 있는 상태이네. 곱하기 똑같은 애, 곱하기 똑같은 애 하면 아무리 얘가 1보다 조금 미세하게 클지라도 1에 한없이 가고 있으니까 얘를 유한번 곱하면 그 값은 그냥 1이라는 값에 수렴합니다. 1이라는 값에 수렴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1 더하기 그냥 숫자 0에 무한번 곱했어. 그러면 얘는 그냥 숫자 0이니까 1 곱하기 해서 끝도 없이 곱한 거야. 그러면 1을 아무리 많이 곱했을지라도 그 결과는 뭐야?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무한번 곱해도. 그런데요, 내가 만약에 1보다 미세하게 큰 어떤 친구를 무한번 곱하면 이때는 좀 달라진다는 얘기야. 봐봐. 1보다 미세하게 큰 애 곱하기 1보다 미세하게 큰 애 곱하기 1보다 미세하게 큰 애를 계속 곱해. 얘처럼 끝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곱할 거야. 그럼 얘는 2가 돼요. 2가 됩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냐면 1보다 미세하게 큰데 계속 1로 작아지는 애지. 티끌만큼 큰 거야. 그 티끌들을 유한번 곱했을 때는 차이를 못 만들어내. 그냥 1에 수렴하는 거야. 그리고 1 자체를 무한번 곱해도 그냥 1이니까 1이 되는 거야. 그런데 1보다 미세하게 큰 이 티끌만큼 큰 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한번, 엄청나게 큰 수, 막 400만 번, 5조 번 이렇게 곱해도 결국엔 1에 가까워지지만 무한대는 5조보다도 좀 유치하게 설명하긴 하는데 무한대는 정말 큰 거죠. 니네들이 끝도 없이 곱하는 거야. 무한대의 힘은 엄청난 거야. 그치? 무한히 곱하면 이 티끌들이 쌓인 것이 유의미해지는 얘기야. 100만 번을 곱하고 4조 번을 곱하고 5경번을 곱해도 결국에는 1에 수렴하겠지만 걔를 그거보다 어마어마하게 훨씬 큰 이 우주의 공간만큼 큰 무한번을 곱하면 그때는 여기서 사소하게 조금씩 더해졌던 1보다 미세하게 큰 값이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결국 걔를 무한히 곱하면 2.71땡땡에 가까운 숫자로 수렴함을 옛날 수학자들이 증명한 거야, 얘들아. 내가 아까 수학을 이 무리수 1을 설명할 때 너희한테 두 가지 답답함이 있을 거라 그랬어. 첫 번째는 이 무리수 2가 어디서 왔냐? 이거는 고등수학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상인들이 이자율 계산할 때 다룬다고 했는데 그 이자율 계산할 때 다뤘다는 설명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하지 않아요. 그리고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 1번이 그래서 좀 답답할 거야. 2를 갑자기 왜 배워? 이런 느낌으로. 두 번째는 얘가 결국에는 2.71에 가까워지는 그 과정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선생님, 그러니까 봐봐요. 1보다 티끌만큼 큰 애잖아요. 걔를 무한히 곱했잖아요. 그럼 걔가 뭐 한 5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2.71에 가까워진 거예요? 그건 옛날 사람들의 수학 계산의 결과야. 그러니까 너희가 좀 답답하더라도 받아들여 줘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무리수 2는 그냥 등장한다. 얘가 고등수학에서 왜 가치 있게 쓰이는지는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아니고 수능의 관심사도 아니고 고등학생들이 안 배웁니다. 아시겠죠?
얘가 쌤 왜 배우고 왜 나타난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그냥 얘의 존재를 그냥 왔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돼. 알겠어? 두 번째, 1보다 미세하게 큰 애를 계속 무한히 곱하면 걔가 왜 2.7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얘도 너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계산해 놓은 결과고 그냥 너희들은 결국 얘를 무한히 곱하면 얘에 가까워지고 걔를 우리는 2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좀 답답할 수 있는데 혹시 답답한 친구들이 만약에 쌤이 오늘 올려주는 영상을 보게 되면 재미삼아 보는 거지만 이런 거였구나 하고 2랑 친해질 수 있을 거야. 일단 그래서 이거부터 한번 좀 볼게. 무리수 2의 정의 x의 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 이거 내가 아직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조금만 내려가서 다음 페이지 한 번만 봐줘. 다음 페이지 한 번만 봐줘. 여기에 원리 알아보기 돼 있죠? 이 원리 알아보기에 대략 그 설명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뭐라 돼 있냐면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 모양을 보시면요, 지금 x의 값이 빼기 0.1일 때부터 빼기 0.0001일 때 나와 있고요. 맨 밑으로 가보시면 0.1일 때랑 0.01, 0.001 쭉 나와 있는 거 보이지? 그러면 쌤이 보여드릴 설명은 그냥 이거야. 자, 1 더하기 0 플러스야. 0 플러스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양수죠. 그러면 0.1이면 충분히 크지? 그때 여기다 0.1을 대입해 놓고 무한대 곱하면 2.5937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더 줄였어. 0.01로 줄였어 얘를. 그럼 더 작아졌죠. 그러면 그때는 0.70 얼마나 막 나와. 점점 줄여나가고 있지, 더한 애를. 얘가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렇게 갈 때 또 이쪽도 반대쪽에서 0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결국 이 중간에서 만나는데 그게 대략 2.71에 수렴하고 있음을 옛날 컴퓨터로 계산한 거야. 옛날에 수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계산해봤더니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계산했구나 라고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지, 내가 해볼래 직접 이럴 필요는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무리수 2를 제대로 정의를 해드릴 건데 우리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결국 이거만 보세요. 1 더하기 한글 0 무한대라고 쓴 거를 우리가 이제 수학적 기호로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쓴다고. 첫 번째,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다가가고 있을 때 그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2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잘 들어줘. 0으로 보냈을 때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0의 좌극한으로 보낼 수도 있고 우극한 보낼 수도 있는데, 잘 봐. 우극한 먼저 보내볼게. 그럼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이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1에서 x를 더할 건데 x가 0 우극한이야. 맞아? 0 우극한이야. 그럼 얘는 1보다 미세하게 큰 값이 되죠. 맞아? 그리고 이 x분의 1 잘 봐봐. x분의 1은 유리함수니까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렇게 한쪽 그려지고 이렇게 한쪽 그려지는 거 알고 있죠? 근데 x를 0 우극한으로 보냈지. 그럼 이 친구는 x를 0 우극한으로 보내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로 가니? 한없이 무한대로 커지고 있는 상태지. 양의 무한대로. 맞아? 동의해? 그러니까 0의 우극한을 보내면 얘는 1보다 미세하게 큰 값이 되고 거기에다가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번 제곱한 게 되지. 그러니까 얘가 2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렇다면 두 번째로 리미트 x를 이번에는 0의 좌극한으로 보내서 1 플러스 x의 x분의 1을 땅 씌워잖아? 그럼 이번엔 좀 특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0보다 미세하게 작은 애죠, 여전히. 그러면 얘 합친 거는 1보다 미세하게 작은 애가 나오지. 맞아, 틀려? 0의 좌극한이면 얘 아직 음수일 거 아니야. 0에 도착하지는 못한. 그럼 얘는 1에서 미세한 값을 뺀 게 될 거 아니야, 음수를. 그러면 1보다 미세하게 작은데 1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겠죠. 거기에다가 x분의 1인데 x가 0의 좌극한으로 가면 x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x분의 1은
한없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작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얘들아,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뭐니? 역수 취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잘 봐. 이 친구의 역수는 1보다 미세하게 작은 값 분의 1일 거 아니야. 이게 역수잖아. 거기에 뭐니? 무한대승이죠. 동의해? 그럼 잘 봐봐. 얘는 1보다 미세하게 작은 애야. 얘는 1이야. 그러면 분자가 분모보다 미세하게 큰 상태죠. 맞아? 얘는 1보다 조금 작고 얘는 1이야. 그럼 위에 게 얘보다 미세하게 크잖아. 그럼 봐봐. 둘이 같으면 1인데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얘는 1보다 큰 거죠. 근데 얘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얘가 해석되면 1보다 미세하게 큰 값 아니야? 분모에 1보다 미세하게 작은 값이 있어? 분자엔 1이 있어? 그러면 봐봐. 너희들 밑에보다 위에가 더 크면 1보다 큰 거잖아. 밑에가 위에보다 크면 1보다 작은 거잖아. 근데 얘는 위에가 밑에보다 조금 크니까 얘가 1보다 큰 게 되는데 얘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지니까 둘은 계속 같아지고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 1보다 미세하게 큰데 계속해서 1로 다가가고 있는 상태니까 1 우극한이 되는 거지. 이 분수 자체가. 그래서 걔보다 무한대 승이기 때문에 1보다 미세하게 큰 값을 무한대번 곱해서 얘도 똑같이 2가 나오는 구조가 발생하는 거야. 따라서 x를 0으로 보냈을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이라는 이 친구는 우극한으로 보내든 좌극한으로 보내든 똑같이 1보다 미세하게 큰 값을 무한번 곱한 게 되는 거고요. 걔가 바로 2의 수렴할 거니까 이게 2에 대한 첫 번째 표현입니다. 수학에서요. 이렇게 봐도 되지만 이거는 쌤이 의미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글로 쓴 거고 수학에서는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근데 한 가지 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 리미트 x를 한없이 무한대로 보낼 때 그때 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아까도 그래프를 그려놨지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 x분의 1이라는 친구는 한없이 이렇게 0으로 가까워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0의 우극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치? x분의 1인데 x가 한없이 무한대로 커지면 함수, 극한값은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데 큰 쪽에서 0으로 작아지고 있으니까 큰 쪽에서 0으로 작아지고 있는 거지. 거기에 x란 친구는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무한대로 갈 거니까 결국 뭐니? 똑같이 1보다 미세하게 큰 값을 무한대번 곱한다는 뜻이고 얘가 바로 2가 되기 때문에 이 표현도 2고 이 표현도 2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 줄 수 있으면 된다야. 얘가 무리수 2입니다. 처음에 이걸 받아들일 때 워낙 새롭고 낯선 개념이다 보니까 애들이 조금 뭐야 갑자기 왜 이런 애가 갑자기 나타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친해져야 되거든. 조금씩 친해져 보자. 그냥 너무 뜬금없이 나타나서 너희가 좀 뭔가 싶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어느 날 새로운 친구가 왔다. 걔는 무리수 2라는 친구다. 대략 2.71에 가까운데 걔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1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1보다 미세하게 큰 친구를 무한히 많이 곱하면 이런 티끌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언젠가는 2.7이라는 숫자까지 커질 수 있게끔 결과값이 나온다. 수렴값이. 그거를 증명하는 건 우리 관심사가 아니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 관심사다. 그래서 2라는 친구는 1보다 미세하게 큰 친구를 무한히 곱해서 나갔을 때 걔가 2.7에 가까워지고 걔를 2라고 한다. 그리고 걔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1 더하기 x인데 x는 0으로 향하는 상태고 x분의 1은 무한대로 향하는 상태니까 1 더하기 0의 무한대 승이 2에 수렴할 거고 마찬가지로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1 더하기 x분의 1의 x승이라고 봐도 얘는 똑같이 뭐 할 것이다? 2가 될 것이다 라는 2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을 배워놓은 거야. 아시겠어? 여기서 문제풀이에서의 팁 하나만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자, 문제풀이 팁이야.
자, 어떤 팁이 있냐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질 때 갑자기 1 더하기 ax 이런 식으로 등장할 거예요. 그냥 1 더하기 x가 아니라 1 더하기 3x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얘가 2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더해져 있는 이 친구와 역수관계로 페어가 맞는 친구를 반드시 여기에 이렇게 등장시켜 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 얘가 2가 됩니다. 여기에 ax가 나왔다면 여기엔 ax분의 1이 나와서 여기 1에다 더해져 있는 이때의 숫자와 숫자 또는 문자와 여기서 제곱되어 있는 이 지수가 서로 간의 역수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 얘는 2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지금 x와 x분의 1이 서로 역수였던 것처럼 또 여기서의 x분의 1과 x가 서로 역수였던 것처럼 이쪽에서 ax가 등장하면 지수로선 ax분의 1이 등장해야 역수관계가 성립할 거란 사실. 그 다음 리미트 x가 한없이 무한대로 커지고 있을 때 그때 1 더하기 예를 들어서 뭐 x분의 b다 이렇게 나왔어. x분의 b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쪽에는 b분의 x라는 또 한 번의 역수관계가 탄생을 해줘야 얘가 2에 이렇게 수렴할 거라는 것. 이 정도 우리가 기억해주면 실제로 문제 풀이할 때는 자,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야. 서로 역수를 형성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책에 있는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게. 자, 무리수 2의 정의. x의 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의 값은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자 봐봐, 교과서에서 뭐라 그래 있니? 알려져 있고야. 얘들아,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올 텐데 수학에서 알려져 있다라는 표현은 뭘까 얘들아? 그냥 알아둬라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야, 알려져 있고가 어딨어. 알려져 있고라는 표현은 이 수학 교과서에서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어 아직은 이란 뜻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알려져 있다,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이 극한값을 무리수 2로 나타낸다.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이 2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도 2예요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를 쌤이 추가해서 설명을 하면 자연로그란 친구 하나만 소개할게.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쌤이 너희들이 고등수학 전체 과정에서 무리수의 이름이 붙은 걸 딱 두 개 보게 될 거야. 첫 번째가 8이고 두 번째가 2야. 이제 끝났어. 새로운 무리수는 안 등장해. 알겠어? 마찬가지로 고등수학 전체 과정에서 로그 앞에 이름이 붙은 건 딱 두 개 배워.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하니? 좀만 더 크게. 그렇지, 상용로그였지 얘들아. 로그 배울 때 처음에 우리 상용로그라는 거 배웠어. 상용로그가 뭐니? 로그는 로그인데 밑이 몇인 로그야? 10인 로그죠. 얘 이름이 왜 상용로그야? 항상 상자에 사용할 용자 써서 항상 사용하는 로그야. 왜? 2도 있고 3도 있고 7도 있고 많은데 왜 10이 항상 사용하는 로그니?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니까? 10진법을 사용하니까. 그치? 1부터 9까지 숫자 있지. 9에서 하나 더 키우고 싶은데 새로운 기호가 없잖아. 그때 뭘로 넘어가? 1, 0으로 넘어가지. 그치? 10진법이죠. 아, 10진법을 사용하니까 10의 거듭제곱이 다루기 제일 편한 거야. 그러니까 상용 로그, 항상 사용하기 가장 편한 로그가 로그 10이었던 거야. 그러면 자연 로그는 뭐냐면 로그는 로그인데 밑이 2라는 무리수인 로그야. 알겠어? 방금 전에 배운 2 있죠? 걔가 로그의 밑으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여기에 어떤 진수가 이렇게 적히겠지.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밑이 2인 로그를 자연 로그라 부르고 얘를 다 쓰지 않고 줄여서 ln, n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뭐죠? 로그 1을요 이렇게 ln이라고 써버리는 거야. ln.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뭐 너희들 이걸 배우기 전에, 수학 이거 배우기 전에
어렸을 때 뭐 언니 오빠들 책 보면 갑자기 ln3 이렇게 뭐 나와 있고 이런 거 봤을 수도 있는데 그때 그 ln이 바로 자연 로그였던 겁니다. 자연 로그는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 줄임말 쓰듯이 갑분싸 이런 거 쓰듯이 로그 대신에 ln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는 거고요. ln은 로그 1을 의미하고 밖에다 진수를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자연 로그라는 친구는 그냥 밑이 2인 로그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로그의 한 종류인 거거든요. 그렇잖아. 이거 이제 부분집합. 그러면 로그가 갖고 있는 로그의 성질을 자연 로그는 다 만족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예를 들어 볼게. 봐봐. 자연 로그야. 로그 2의 n이죠. 내가 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x 집어넣고 그래프 그려볼게. 이렇게. 그럼 얘가 lnx인데 얘의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얘들아, 2라는 게 1보다 크죠? 2.71이죠? 그럼 로그 함수인데 어떤 로그 함수야? 이렇게 증가하는 로그 함수지. 그치? lnx라는 자연 로그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냥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기 몇이야? 1,0을 당연히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좀 특이점은 2,1을 지나겠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 2가 들어가면 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1을 지나는 거지. 자연 로그 그냥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이것도 물어볼게. 로그의 성질. 로그는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m이랑 로그 a의 n을 더하면 진수끼리 어떻게 돼? 곱해지면서 로그 a의 mn 되죠. 자연 로그 당연히 마찬가지야. lnm이랑 lnn을 더하면 당연히 lnmn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그가 갖고 있는 성질을 그냥 다 만족한다고 보면 돼. 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냥 로그야. 밑이 2일 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로그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은 다 만족할 거니까 쫄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냥 저런 게 등장한다. 근데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쌤, 왜 자연이에요? 이제 그런 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거야. 알겠지? 또 그것도 유튜브에 치면 나와. 왜 자연인지. 가장 뭐 자연적인 로가리즘 해가지고 자연 로그인데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알겠지? 자, 그러면 무리수 1을 밑으로 하는 로그 2의 x를 자연 로그라고 하고 이것을 간단히 lnx라고 나타낸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개념 확인 3번과 4번에서 우리 조금 파악 좀 해볼게요.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한번 보자. x가 0으로 가요. 근데 1 플러스 2x가 나왔고 지수로는 3x분의 1이 나왔어. 그럼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겠니? 무엇을 맞춰줘? 둘의 페어를 맞춰줘야 되죠. 짝을 맞춰줘야 되지. 역수관계로. 그럼 봐봐. 첫 번째 문제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향하는데 1 플러스 2x에 3x분의 1승이야. 그러면 둘이 지금 짝이 안 맞아요? 그럼 하나는 좀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물어볼게. 1번, 2번 누구 바꿀래? 너희의 지난 18년 동안의 수학적 경험이 누구를 바꾸라고 직관이 얘기하고 있니? 1번이야, 2번이야? 이렇게 얘기할게. 1번 바꾸는 일은 무진장 어려워. 그렇지 않아? 2x 대신에 3x를 써버리는 일은 너무 어렵다고. 근데 바깥의 걸 바꾸는 건 꽤나 쉬워요. 그냥 간단히 이렇게만 하면 돼.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그때 1 플러스 2x에 2x분의 1승을 취해주고 이 바깥에다가 뭐만 해주면 돼? 3분의 2만 이렇게 한 번 더 취해주면 알아서 곱해지면서 3x분의 1이 나오겠지. 이걸 바꾸는 건 생각보다 수월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2x를 바꿀 생각하면 머리가 터져버려요. 제 3x로 바꾸는 순간 안 됩니다. 그럼 얘를 딱 취하게 되면 잘 봐봐. x가 한없이 0으로 가고 있을 테니까 얘가 0으로 가고 있고 얘는 무한대로 가고 있을 거야. 둘이 페어도 맞기 때문에 얘가 뭐다? 2에 수렴하겠지. 따라서 이 결과값은 결국 2에
3분의 2제곱이 된다 라고 쓰면 이게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감 찾아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걸 가지고 2번을 풀면 이번에는 좀 간략하게 쓸게. 자, 1 더하기 5x에 5x분의 1제곱 만들어 놓고 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2분의 5를 밖에 한 번 더 곱할 거고, 그럼 얘는 2의 2분의 5제곱으로 그냥 결론이 나와 버리시겠죠. 이런 계산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이번에는 1 더하기 4x분의 1. 뭐야? 분모가 x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는 0으로 안 보냈겠네? 무한대로 보냈겠네? 그거 잘 보니까 무한대로 보냈구나. 자, 무한대로 보냈으면 이 안을 고치는 건 너무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바깥을 4x로 딱 페어 맞춰주고 거기다 몇만 곱하면 돼? 4분의 5승만 추가로 밖에다 해주면 되죠. 그럼 원본을 훼손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따라서 무한대로 보내는 순간 얘가 어디로 가고? 2로 가고 바깥에 4분의 5승을 추가로 취했으니까 2의 4분의 5제곱이 결국 정답이 될 거란 얘기지. 심플하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뭐야? 둘이 역수관계의 페어를 맞춰줘라. 맞출 때 누구를 바꾼다? 안에 있는 거 수술하는 건 대형 수술입니다. 아시겠죠? 뼈를 깎는 고통이에요. 바깥에 살짝 피부만 깎아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 바깥에 걸 바꿔주는 거야. 두 번째 거 볼게. 다음 값을 구하시오. 가로 1번 ln 2의 4제곱. 장난하나? 얘들아, 로그기 때문에 여기 있는 4는 앞으로 빠지죠? 그럼 ln 2는 얼마야? ln 2 얼마죠? 1이죠? 1이죠? 왜냐면 로그 2의 2니까. 그러니까 얘 답 몇이야? 4인 거지. 그치? 두 번째 문제. ln 세제곱근 루트 2의 제곱. 얘도 장난하는 것 같죠? 왜냐하면 얘는 ln 2의 3분의 2제곱이 될 거고, 그럼 얘가 3분의 2가 앞으로 나가는 순간 뒤에 거가 1이 되니까 정답이 3분의 2지. 자, 세 번째. ln 2의 제곱분의 1인데 이것도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의 제곱분의 1이라는 친구는 2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빠지는 순간 끝나겠죠. 괜찮니? 이거 뭐 별거 없죠, 이거 여기까지는. 자, 원리 알아보기 있었고, 자,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부분 중에선 마지막으로 조금 빡센 부분입니다. 쌤이 지금 4개의 식을 적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4개의 식을 외워줘야 돼. 처음에는 굳이 뭐 외운다는 생각할 필요 없이 이해하면 되는데요. 쌤이 4가지 식을 적을 건데 보세요. 리미트, 자, 1번이야.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자, x분의 ln 1 플러스 x는 1이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1이다. 세 번째,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x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x는 ln a분의 1이다. 네 번째,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질 때 x분의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ln a다. 이 4개의 식이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되는 식인데, 이 4개는 무리수 2와 자연 로그에서의 부정형 꼴 4개입니다. 얘들아, 부정형 꼴이라는 거 언제 들어보지 않았어? 수투할 때 들어보지 않았어? 수투에 처음에 함수의 극한 할 때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극한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딱 4가지의 부정형 꼴이 있다. 첫 번째가 0분의 0꼴, 두 번째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세 번째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네 번째가 무한대 곱하기 0꼴. 이거 기억나? 그치? 수투할 때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거 4개를 부정형이라고 부르면서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잖아. 얘는 뭐였어?
인수분해 해가지고 바퀴벌레 살짝 다 약분 시켜주고 위아래 그 다음 다시 보냈지.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 B 이렇게 했었지. 얘는 유리화했었지. 얘는 식정리했었지. 이런 애들이 있었어. 그러면 얘네들은 다 뭐냐면 다 부정형꼴 중에 0분의 0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직접 따져보지 않으면 결과를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 봐봐. 너희들 첫 번째 거를 쌤이 증명을 해줄 건데 잘 보시면요. 이거 잘 보세요. x가 0에 가까워지면 분모 지금 0에 가까워지고 있죠? 분자 봐봐. x가 0에 가까워지면 ln 1이기 때문에 0에 가까워지고 있지. ln 1은 0일 거 아니야. 로그 2의 1이니까. 로그에 진수가 1이 들어가면 항상 0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 무슨 꼴이야? 0분의 0 꼴이죠. 그럼 왜 얘가 1을 수렴하냐?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잘 봐. 리미트 x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분모에 x가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써도 되죠. x분의 1 곱하기 ln 1 플러스 x다 라고 써도 괜찮은 거지. 그냥 x가 밑에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럼 잘 봐봐. ln은 로그 아니에요? 로그 앞에 뭔가 곱해져 있으면 걔는 진수의 지수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ln 1 플러스 x에 얘가 1로 쏙 하고 올라오면 x분의 1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선생님 얘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데 얘는 무한대로 가는 꼬라지고 아까 전에 우리가 배우기를 얘를 뭘로 배웠어? 2라고 불렀죠. 아까 두 개씩 정리했잖아. 2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얘가 지금 x가 0에 가까워지면 2가 될 거니까 결국엔 ln 2에 수렴하지 않겠어? 그럼 얘가 뭐가 되니? 1이 되는 것이죠. 이게 증명이에요. 아, 쌤, 이 모양을요. 사실은 x분의 1이 앞에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얘가 로그이기 때문에 로그 앞에 붙어져 있는 실습에는 진수의 지수로 이렇게 올라가잖아. 예를 들면 너희들 이거잖아. 로그 2의 8이야. 그럼 얘는 로그 2의 세제곱이고 그러면 얘가 그냥 앞으로 나가니까 3인 거잖아. 마찬가지죠. 얘도 거꾸로 이렇게 온 거야. 왔으니까 1에 수렴한다. 이게 증명이고요. 두 번째 것도 증명 갈게요. 잘 봐. 이번 거는 조금 특이한데 쌤이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이렇게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럼요. 2의 x제곱은요 1 플러스 t고요. 양변에 ln을 똑같이 씌워주면 ln 씌워주면 얘가 x는 ln 1 플러스 t다 이렇게 나오시겠죠. 맞아요. x는 로그 2의 얘다 라고 나오겠지. 그럼 이렇게 결정이 되면 얘 다시 써볼게.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x는 이걸 쓸 거니까 ln 1 플러스 t입니다. 위에는 얘가 얘니까 t예요. 이렇게. 맞죠? 근데 지금 x를 0으로 보냈는데 여기는 x가 없잖아. 그럼 x를 0으로 보내보는 거야. x를 0으로 보내면요 2의 영승이기 때문에 1입니다. 1에서 1을 뺐기 때문에 t도 0으로 가요. 즉 x를 0으로 보내면 자연스럽게 t도 0으로 향하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x가 0으로 간단 말은 지금 이 상황에선 t가 0으로 간단 말과 똑같으니까 위아래를 똑같이 t로 나눠주면 얘분의 얘는 아까 저기서 썼죠. t가 0으로 갈 때 얘는 어디로 가? 1로 가고요. t분의 t니까 얘는 1로 가기 때문에 얘가 1에 수렴할 거야. 이 식에 대한 증명이라고. 그렇다면 세 번째 거에 대한 증명도 한번 들어가 볼 테니까 봐봐.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야. 리미트 x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얘는 로그 a에 1 플러스 x에 x분의 1이 앞에 곱해져 있던 애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치면 이렇게 x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x를 0으로 보냈을 때 이 친구가 2에 수렴할 거니까 로그 a의 2가 될 거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수학은 이 표현을 싫어해요. ln을 등장시키고 싶어해. 그러면 로그 a의 2라는 친구는 로그 2의 a 분의 1과 같죠. 역수랑. 얘를 그러니까 뭐라고 쓰는 거야? ln a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ln a분의 1이 됩니다. 얘들아 이건 알고 있잖아. 로그 2의 3은 로그 3의 2분의 1이잖아. 밑과 진수를 체인지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래는 로그 a의 1인데 얘를 로그 2의 a분의 1로 바꿔 써준 거고 걔를 ln a분의 1이라고 쓴 거야. 아 쌤, 왜 굳이 가만히 있는 애를 분수로 바꾸고 제랄 합니까? 내가 한 거 아니야. 수학이 이 표현을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아시겠죠? 자, 이거고요. 네 번째 거는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a의 x제곱 빼기 1을 또 한 번 t로 이렇게 치환하면 x는 로그 a의 1 플러스 t일 테니까 얘를 정리하면, 그리고 이번에도 x를 0으로 보내면 a 0승 1이니까 1 빼기 1은 0으로 가기 때문에 t가 또 한 번 0으로 가겠죠. 그러면 리미트 t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질 때 x란 친구가 얘니까 로그 a의 1 플러스 t분의 t인데요. 아까처럼 위아래를 똑같이 t로 이렇게 나누어주면 밑에 거는 어디로 간다고? ln a분의 1로 간다고. 위에 건 어디로 간다고? 그냥 1로 갈 거 아니야. 그럼 번분수가 취해지면서 얘가 그냥 ln a로 수렴하지 않을까. 여기 있죠. 4개에 대한 증명을 끝내드렸는데 너희들 머릿속엔 또 이럴 거야. 갑자기 자연로그 등장시킨 것도 마음에 안 들고 2가 등장한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갑자기 이 4개는 왜 갑자기 등장시켰습니까? 얘네 4개가 무리수 1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연로그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4개의 부정형꼴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알겠죠? 수학이 얘네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고등수학이. 내 개인적인 어떤 흥미로 이걸 알아본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널리 쓰이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의 각자 수렴하는 대상들을 여러분들이 잘 암기해둬야 된다. 근데 그냥 외우면 자주 헷갈리거든요. 사실 이 증명이 어렵지 않으니까 헷갈릴 때는 다시 증명해보면서 외우면 4개밖에 안 돼서 금방 외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딸려있는 문제로 정리를 좀 해볼게.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인데 이제 여러분들 문제풀이의 좀 편한 방식을 설명드릴게요. 봐봐. 여기 그냥 x가 있죠. 봐봐. 여기 그냥 x가 있지. 여기 3x가 있죠. 정답은 무조건 3분의 1입니다. 쌤 왜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 여기 2분의 1 x 있죠. 여기 1 x 있죠. 그럼 정답은 2분의 1입니다. 자, 여기 4x 있죠. 2의 x승 마이너스 1 있죠. 정답은 4분의 1이에요. 쌤 얘는요.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1 있죠. 그러면 정답은 무조건 마이너스 5분의 1이에요. 자, 그 이유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 잘 봐봐. 너무 쉬울 거야. 리미트 x가 한없이 0에 가까워져. 물론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위아래를 똑같이 x로 나눠. 위아래를 똑같이 x로 나눠. 그러면 밑에는 x분의 3이니까 3입니다. 위에는 x분의 ln 1 플러스 x니까 이게 결국 어디에 수렴하게 될까? 1에 수렴하게 될 테니까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쌤, 좀 더 잘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쟤를 풀 때 ln 1 플러스 x에 저거 3x분의 1이 곱해진 거니까 여기 3x분의 1이 이렇게 오지 않겠어?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해? 역수가 필요하지. 그럼 x만 놔두고 바깥에다가 3분의 1을 추가로 더하지 않겠어? 그럼 얘가 어디 가? 2에 가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가? ln 2의 3분의 1승이죠? 그럼 3분의 1만 앞으로 빠지면 ln 2는 1이니까 그냥 3분의 1이죠? 어떤 식으로 증명하든지 간에 계산은 3분의 1이 결과로 나올 건데 나중에 우리 충분한 경험이 쌓이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개수에 비해 완전 똑같을 거야. 아, 3분의 1? 아, 1분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얘를 보여드리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니? ln 1 플러스 2분의 x잖아. 거기에 지금 x분의 1이 오는 거죠. 그럼 나는 x분의 2를 만들어주고 바깥에 2분의 1을 취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또 2로 가잖아. 그럼 또 ln 2의 2분의 1승이니까 얘가 앞으로 빠지면 또 2분의 1일 거란 말이야.
이거를 나중에 너희가 문제 풀 때 매번 이 과정을 다 하고 있으면 현타가 올 거야. 내가 이걸 다 해야 되나? 그럴 필요가 없이 개수의 비로 완전히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 얘는요 2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 그럼 난 밑에 뭐가 필요했을까? 얘랑 페어가 맞는 마이너스 x가 이렇게 필요했던 거야. 근데 밖에 뭐가 곱해져 있니? 5분의 1이 아니지, 마이너스 5분의 1이 추가로 곱해져 있으면 원본을 회선하지 않았죠. 그럼 얘가 결국에는 어디로 갈 거니까? 1로 갈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을 수렴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자, 점차 여러분들은 감을 쌓아 나갈 거니까 걱정하시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개념 5번에는 쌤이 3번과 4번으로 적은 게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쌤이 거기 밑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는 여러분한테 맡기고요. 스텝 2로 넘어가서 거기서 필수 유형들을 쌤이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필수 유형 몇 개니? 6개. 자, 들어갈게요. 첫 번째 일단 1-2번 문제를 쌤이랑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1-2번 문제 먼저 할게. 얘들아, 이 문제 되게 웃기고 되게 재미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얘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앞 단원에서 했던 거. 그러면 3의 x제곱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분의 a 곱하기 3의 x제곱이기 때문에 얘 그냥 극한의 관계로 봤을 때 위에는 a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2고요. 밑에는 3의 x 플러스 1승이니까 3 곱하기 3의 x제곱이죠. 자, 여기다 더하기 1을 했는데 x를 무한대로 보냈다? 그러면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럼 최고차항 개수에 비해 수렴할 거니까 3분의 a에 수렴할 거고 얘가 2가 나오기 때문에 a는 6이다 라고 첫 번째 문제 풀 수 있겠죠. 이게 지금 1-2번 문제였습니다. 자, 심플하게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대표형 2번에 로그 함수의 극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쌤이 2-2번 문제 여러분들이랑 함께 할게. 자, 2-2번 문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x를 무한대로 보낼 거야. 근데 로그 2의 땡땡땡땡 빼기 로그 2의 땡땡땡땡이야. 그러면 밑이 같은 로그끼리 뺐기 때문에 쌤이 이 식을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을 거야. 자, x가 무한대로 향하고 있을 때 그때 괄호 치고 로그 2의 진수끼리의 나눗셈이 됐을 거니까 이쪽에 2x 플러스 1이 적히고요. 위에는 루트 a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 적히는데 그 결과값이 결국 1로 갔다는 얘기잖아. 그럼 잘 봐봐. 어차피 로그 2는 고정되어 있고요. 이 친구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영향을 받는 식입니다. 여기까지는 x가 없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1에 수렴했다는 얘기는 이 네모친 이 친구가 2에 수렴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로그 2의 2니까 1이 됐을 거죠.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결국 2x 플러스 1분의 ax 제곱 더하기 2x 빼기 1 얘가 2에 수렴했다는 얘기니까 잘 보세요. 얘도 밑에가 1차고 위에도 1차죠. 2차에 루트를 씌웠으니까. 그러면 a가 밖으로 나갈 때는 루트 a로 나갈 거고 밑에는 2가 있는데 얘가 2에 수렴해야 되니까 루트 a가 4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a는 16이었어야 하겠구나라는 결론이 나오겠지. 그래야 나갈 때 16x제곱이 나갈 때 4x로 나가고 그럼 2x분의 4x니까 2에 수렴했을 것이다. a는 16으로 끝나겠네요. 자, 이게 2-2번 문제였습니다. 그럼 대표형 3번으로 가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을 좀 볼게. 우리는 3-2번 한번 보죠. 자, 3-2번. 자, 지금 x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 극한식이 나왔고 제가 2에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쌤은 보자마자 식을 이렇게 쪼갤 것 같아. 리미트 x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얘가 x분의 ln 1 플러스 ax다 라고 쓰고 바깥에 x-2분의 1이 추가로 곱해져 있다고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x가 0으로 갈 때 이 친구는 별로 걱정될 게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로 갈 겁니다. 곱하기 이 친구가 수렴하는 대상으로 가겠죠. 근데 알다시피 얘들아, 이거 어디 수렴하겠니? A에 수렴할 거야. 그 이유는 이거 조금만 풀어 써주면 ln 1 플러스 ax인데 x분의 1이 앞에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 위쪽에 x분의 1이 이렇게 올라올 거고, 그럼 나는 얘랑 페어를 맞추기 위해서 이 앞에 a를 곱해놓고 바깥에도 a를 이렇게 한 번 더 곱하면 되겠지.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2에 수렴하는데 2의 a승이니까 얘가 ln 2의 a승으로 갈 거고, 그럼 a가 앞으로 빠지면서 얘는 그냥 a가 나올 것이다. 근데 이런 계산을 직접 안 해줘도 얘 b분의 얘 b가 1이랑 a니까 그냥 a에 수렴할 거여서 여기는 a가 쿵 하고 등장하는데, 그게 어디 갔니? 2에 갔죠? 그러니까 a는 몇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다로 게임이 끝나겠죠. 이렇게 우리 문제풀이 점점 더 원활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형 4번 갈게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 밑이 2가 아닌 경우를 볼 건데, 자, 이번에는 4-2번 문제 한번 쌤이랑 같이 풀어볼게. 자, 리미트 x가 0으로 향할 때 로그 4의 1 플러스 2x 분의 로그 2의 1 마이너스 3x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 자, 어려워할 필요 없이 쌤처럼 푸세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얘들아, 이 말 기억해. x가 0으로 향할 거란 얘기는 지금 현재 x가 뭐가 아니란 얘기야? 0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0이 아닌 수로는 위아래를 다 나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쭉 그어놓고 위아래 똑같이 x로 나눠. 그러면 x에 로그 4의 1 플러스 2x를 적고요. x분의 로그 2의 1 마이너스 3x를 이렇게 적어보라고.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야. 과연 이 친구는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까 전에 외웠던 거 생각해. 아까 전에 외웠던 거 생각하면 여기 2x를 만들어주고 바깥에 이렇게 2를 곱하면 어차피 동일한 식이니까 얘랑 얘랑 페어가 맞죠. 그럼 얘 어디로 갈까? 이 밑에 거는 ln 4분의 2로 가겠죠. 선생님, 이거 아까 뭐였죠? 얘 똑같잖아. 이거 기억하지? x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x라는 친구가 아까 ln a분의 1로 이렇게 갔던 거 기억하시죠? 3번 공식. 얘도 잘 생각해보면 로그 4의 1 플러스 2x 그 밑에를 2x 만들어줬어. 그럼 얘가 어디로 가? ln 4분의 1로 가겠죠? 근데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ln 4분의 2로 가겠죠. 자, 그리고 위에 거 한번 써보면 이번엔 여기를 몇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냐면 마이너스 3x 만들어주고 바깥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해주면 식을 훼손하지 않았지. 그럼 얘는 어디로 가니? ln 2분의 1로 가는데 마3이 곱해졌으니까 ln 2분의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가시겠죠.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 ln 4라는 친구는 ln 2의 제곱일 거니까 얘는 2ln 2랑 똑같을 거야. 그래서 약분이 ln이랑 ln이가 이렇게 약분되면 결국 얘는 2가 나오면서 정답이 마이너스 3으로 끝나지 않을까. 자, 이런 결과죠. 자, 연습량이 꽤나 필요한 단원입니다. 이거 4-2번 문제였어. 다음으로 5-2번 문제 갈게요. 자, 5-2번 문제 한번 적으면요,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질 때 안 보여. 2의 ax승이니? 자, 오케이. 자, 2의 ax승 더하기 b 분의
ln 1 플러스 x 돼 있고요. 얘가 2분의 1에 수렴했다고 돼 있으니까 생각 잘하자. 생각 잘하자 얘들아. 봐봐. 쌤한테 수투를 배운 친구들은 옛날부터 쌤이 이거 많이 노래를 불러왔어. 쌤이 작곡한 노래인데 딴딴따단딴딴 깽가리 지금 치는 그런 노래거든. 봐봐. 전체 분수가 수렴했네. 근데 분자가 0으로 가고 있죠. 왜? 얘가 0으로 가면 ln 1이니까 0이잖아. 분자가 0으로 가네. 근데 이 값이 0이 아닐 때는 얘도 어디로 가네? 0으로 가네. 그쵸? 한쪽이 0으로 가면 다른 한쪽도 0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0을 대입했을 때, 즉 2의 0승 더하기 b가 0이어야 하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지. 그래서 다시 보는 거야. 그렇게 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의 ax승 빼기 1분의 ln 1 플러스 x인데 얘가 2분의 1에 수렴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바로 a는 2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얘도 x로 나누고 얘도 x로 이렇게 나눴어. 그럼 얘 어디에 수렴하니? 1에 수렴해요. 그럼 얘 어디에 수렴하니? a에 수렴해요. 그렇지 않아? 봐봐. 여기 ax 만들고 여기 a 곱해주면 얘가 1에 수렴할 거 아니야. 그럼 a에 수렴하겠지. 그러니까 여기 a고 여기 1이니까 아 a는 2구나 라고 바로 파악이 끝나죠. 그래서 a는 2고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더하면 1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결론. 자, 마지막 문제 보고 끝낼게요. 오늘 딱 극한까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연속되어 있고요. 6-1, 6-2 있는데 뭔가 6-2가 더 괴랄하게 생겼으니까 6-2번 볼게.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함수 fx가 구간에 따라 나눠져 있는데 걔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 그랬어. 그 말은 윗식에다 0을 대입했을 때랑 아래식에 0을 대입했을 때 값이 같게 나와야 연속이죠. 그치? 그럼 위에 0 대입해봐. 그럼 그냥 몇이야? 그냥 0이죠. 밑에는 3분의 1이죠. 그럼 좀 느낌 이상하네. 왜 이상하냐면 봐봐. 위에는 잘 생각해보면 0인 것처럼 보여.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3분의 1이야. 그럼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지. 그럼 어떻게 따져야 되냐? 아, 얘는 0이 아니구나. 왜 0이 아니냐면 0분의 0꼴이 나오겠구나. 자극한 보냈을 때. 그래서 0이 아닌 곳으로 가겠구나. 그럼 봐봐. 0보다 작을 때 x니까 저 위 친구는 좌극한을 보내줘야 될 거야. 그래서 x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2의 2x 빼기 b분의 ax라는 이 친구가 어디에 수렴해야 돼? 밑에 0 대입한 3분의 1과 같다에 수렴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이 함수가 좌극한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좌극한이죠. 얘가 의미하는 바는 함수값이자 우극한이죠. 왜? 더 크거나 같을 때니까 함수값도 되고 우극한은 되는 거야. 얘 위에 거는 좌극한이죠. 이 둘이 같아지면 된다고. 그럼 이번에 똑같은 거 하겠죠. 전체 분수가 수렴했네. 분자가 0으로 가네. 분모도 0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0을 쿵 하고 대입하는 순간 2의 0제곱 빼기 b가 또 한 번 0으로 가야 되는 거고 얘가 1이니까 b도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b가 1이다가 쾅 하고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0 좌극한으로 갈 때 2의 2x승 빼기 1분의 ax가 이렇게 나올 텐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x로 나눠주고 여기 x로 나눠주면 밑에는 수렴을 2에 할 거고 위에는 a에 수렴하니까 이 결과가 3분의 1이 나오기 위해서는 a가 몇일 수밖에 없다? 3분의 2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3ab를 구하라고 하면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1이니까 정답이 2지 않을까라고 끝내주면 될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새롭게 배운 것이 워낙 특이한 게 많기 때문에
원래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건데 8시 반부터 10시까지는 여기 멘토실에서 오늘 다룬 문제들 이 책에서 쌤이 안 풀어준 문제 있죠? 걔들 천천히 풀어보면서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시길 바래요. 쌤이 중간에 한번 들릴 수가 없겠구나. 오케이, 일단 멘토실로 이동해서 진행을 할게.